평당가 1억이 넘었던 반포 대장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가 처음으로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 유찰돼서 감정가보다 무려 15억 원 정도 저렴한데요. 평소에 경매 시장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물건이죠. 이번엔 어떤 분이 저렴한 가격에 국내 초고가 아파트에 입성하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이 물건 권리 분석의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전액 배당이 안 되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실제 사건을 가지고 권리 분석 연습을 하시다 보면 스스로 경매 물건을 분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권리 분석 능력을 키우고 물건에 접근하는 방법도 키워보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재건축 진행될 아파트를 빼면 30평형대 아파트 평당가 중에서 1위입니다. 아리팍이라고 많이 부르죠. 초고가 아파트의 상징인데요. 경매에 나온 물건을 보시면 101동 14층 1404호인데요. 전용 면적이 25.71평입니다. 33평형 2타입이고요. 그리고 감정가는 42억이었는데 2회 유찰돼서 26억 8,800만원의 경매 진행 중입니다. 3월 14일에 입찰 예정이고요. 아파트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입지 먼저 볼게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신반포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고요. 대림 이편한 세상에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크로가 처음 적용된 단지입니다. 북쪽으로는 반포 한강공원이 보이고요. 신반포중과 개성초가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고 9호선 신반포역을 통해서 강남권 출퇴근이 편합니다. 그리고 바로 동측에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가 올해 8월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인근에 반포주공 1단지, 신반포 2차, 신반포 4차가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 한강변으로 신축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최고의 입지를 더 굳건하게 만들겠네요. 자, 신반포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고속터미널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3호선, 7호선, 9호선이 다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고속터미널 남쪽으로는 서울 성모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남쪽으로는 반포천을 건너면 설해마을이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있어요. 자, 아크로 리버파크는 교통이나 학군, 편의시설, 직주 근접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최고의 입지라고 보이네요. 단지 정보입니다. 1612세대고요. 총 15개 동이고요. 2973대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세대당 1.84대를 댈 수 있으니까 여유롭고요. 2016년에 사용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 열병합 방식이고요. 면적이 굉장히 여러 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형평형도 많이 보이고요. 이전 서울시장 시절에 35층 규제를 뒀었죠. 그런데 아리팍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38개층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층고도 보통 2.4m인데 2.6m까지 지을 수 있었죠. 대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스포츠 시설, 문화 시설 같은 것들을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2018년까지 개방을 계속 미루다가 서초구청에서 개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린다 이렇게 해서 개방이 되었는데요. 반포동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사례죠. 평형대가 많아서 33평형, 34평형을 합쳐서 봤을 때 낮은 가격 순으로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일반 매매 가격은 중층 남서향이 34억, 3층의 전세 안고 물건이 35억, 9층의 남서향 물건이 36억이었습니다. 전세는 12억에서 13억 정도 가고요. 실거래가는 2022년 5월이 마지막이었는데 41억에 2층이 거래됐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아래 건물 등기부 요약본을 보니까 2021년 2월 10일에 근저당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다음 12억 원의 근저당이 또 있고요.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네요. 자, 임차인은 이모씨와 박모씨인데 아마 부부 같죠? 12억 5천만 원에 들어왔다가 6,2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 증액된 거 보니까 아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것 같아요. 임차인의 대항요건 효력 발생일은요. 전입 점유 다음날 00시 둘 중에 가장 늦은 시점인데요. 2017년 3월 16일 00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2021년보다 한참 얘가 더 빠르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전입, 점유, 다음날 00시와 확정일자 주간 중 가장 늦은 시점인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017년 3월 16일 날 우선 변제권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데 2022년 11월 7일이 배당 종기일이죠. 그 전에 9월 2일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도 유지해야 되는데 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1차 보증금 12억 5천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250만 원 증액했잖아요. 이 증액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다시 해봐야 돼요. 전입과 점유는 한참 전에 했으니까 2022년 9월 2일이 우선 변제권 2차를 갖게 되는 날이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 순위가 언제로 들어갔느냐면은 9월 2일이니까 이 뒤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다면 배당받을 때 본인이 먼저 12억 5천만 원 받고 그 다음 캐 근저당권이 신청 금액이 18억 정도, 그 다음 하 근저당 12억 정도 이렇게 받으면 경매 비용을 빼고 누군가 이거 다 합쳐보면 되죠. 42억 5천만 원 정도는 써야 보증금 6,25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나중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낙찰되진 않겠죠. 매매가가 35억인데요. 자, 임차인은 1차 보증금만 배당받고 2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명도를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이 다 못 받은 이 6,250만 원까지 물어줘야지 내보낼 수 있는 걸까요? 자,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인데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고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쉽게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A에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임차인 알파가 전세로 2억에 들어오고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 변제권도 생겼어요. 다음 근저당권자 B가 1억 원의 채권 금액으로 등기부에 올라옵니다. 얘한테 1억을 빌려준 거죠? 채권 최고액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채권 금액이에요. 빌려준 돈. 자, 그렇다면 임차인 알파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물건이 경매 진행되더라도 내가 1순위고 대항력도 있고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뒤에 근저당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파가 오래 살았는데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이사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을 5천만 원 증액하게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확정일자만 이때 또 받습니다. 이때 우선변제권 2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소유자 A가 은행에 이자를 안 냈어요. 이 B한테요. 그래서 이미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근저당권자 B가 신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3억 원에 C가 낙찰받게 되죠. 자, 그러면 법원에서 받은 이 3억 원을 배당표 순서대로 배당해줘야 되는데요. 경매비용,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거는 빼고 생각해 볼게요. 우선 임차인이 2억 원을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을 근저당보다 먼저 갖고 있어서 그렇죠. 다음 근저당권자가 1억을 배당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배당 재단에 있는 3억을 다 썼잖아요. 임차인 알파가 증액한 이 5천만 원은요. 경매 과정에서 못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알파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이런 경우에 낙찰자가 못 받은 배당금을 인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자 C 입장에서 인수금이 없는 건지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알파를 내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앞장에서 보여드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요. 근저당 뒤에 증액한 5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요. 앞에 임차인이 먼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집값의 70에서 80% 선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요만큼을 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경매 넘어가도 얘가 먼저 받고 내가 나중에 받으면 뭐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이렇게요. 그런데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이 임차인이 다음 계약 때 나가게 될지 아니면 보증금을 더 증액할지 이것까지 예상을 못 하잖아요. 만약 증액한 부분까지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면요. 그만큼 더 싸게 낙찰이 될 거고요. 근저당권자는 그만큼 더 손해를 보게 되겠죠. 낙찰가가 이만큼 되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증액한 것은 말소 기준권리 이후 것으로서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소 기준권리죠. 다만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돈을 주고 받은 거 이것까지 없어지진 않아요. 알파는 못 받은 돈 5천만 원을 이전 집주인 A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한테는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매 절차에서 12억 5천만 원은 임차인이 배당받고요. 그 다음 근저당권이 18억 정도를 배당받고 다음 근저당이 배당받으면서 네 번째인 이 2차 보증금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요. 그리고 못 받은 6,250만 원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다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이 대법원 판례를 첨부해서 넣으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로 인도명령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꼭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문건 접수 송달 내역입니다. 흔히 만날 수 있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근저당권은 이 배당 순위에서 7번에 들어가요. 그런데 저 앞에 당해세라는 것이 보이죠? 임차인보다 법정 기일이 늦어도 이 당해세는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요. 물론 2023년 4월 1일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진 경매 물건부터는 법정 기일 늦은 당해세가 먼저 배당받은 만큼 주택 임차인에게 양보를 해줘요. 이건 제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매각 허가 결정이 이날 이전인 것들은요.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등기부상에
세금으로 추정되는 게 없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돈을 달라, 그러니까 교부 청구를 했다면요, 임차인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때 오른쪽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법원에서 문서를 접수받은 문건 처리 내역을 살펴보시면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교부 청구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여요. 다음 호별 배치도와 내부 구조도인데요. 남서향으로 오후에 해가 들어오겠고요. 4베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마통풍이 가능하겠고요. 일직선상이 있으니까요. 지도에서 보면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본건 외부, 이 주변 사진, 1층 입구 사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입찰 하시려면 미납 관리비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직접. 자, 제가 스피드 옥션에 등재된 내용으로만 권리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실제 입찰을 하시려면은 등기부 확인하시고 매각 물권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 같은 경매 서류를 원본을 직접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입찰하시는 당일날 경매 법정에서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 서류들이 이 유료 경매 정보업체와 다른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셀프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고 어렵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도 내용 증명과 안내문으로 손쉽게 명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경매 정규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의 얼리버드 2차 이벤트 중이에요. 이 물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요.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이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요, 무주택과 1주택자는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민 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6억 원이었는데 그 한도도 폐지하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